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입니다. 한미일 정상회의가 미국 대통령의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어질 공동 기자회견 생중계해드립니다. 그에 앞서서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와 예상되는 성과 등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민정훈 교수님 나오셨고요. 그리고 정치부 신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우리 시각으로 자정쯤부터 한미일 정상회의가 시작되는데 지금 회의가 끝난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종료됐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윤 대통령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그 한미일 정상회의를 하고 나서 한일 정상회담까지 마쳤습니다. 한일 회담은 약 20분 정도 진행됐고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요. 지금 한국 시각으로 새벽 4시가 됐는데 잠시 후에 삼국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서 정상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합의됐는지를 직접 설명할 예정입니다. 네, 현재 공개된 내용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정상회의에서 3개의 문건을 채택하기로 했잖아요. 캠프 데이비드 정신, 원칙, 그리고 삼국 협력에 대한 공약이라는 문건인데 이 내용이 전체가 다 공개가 됐습니다. 일단 정리를 간단히 해드리자면요. 우선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라는 문건에서 삼국은 앞으로 우리는 하나가 될 때 더 강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원칙을 밝혔는데 핵심은 공동 가치에 기반해서 한반도를 넘어서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걸 또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우선 그리고 합의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상회의를 이번에 한번 열었잖아요. 이런 회의를 앞으로 정례화하기로 했고요. 정상 간의 만남뿐 아니라 뭐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그리고 상무장관과 산업장관 이렇게 산업계를 대표하는 장관들이죠. 그런 고위급들 그리고 국가안보보좌관 이런 각급에서 정례적으로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전에는 필요할 때마다 비정기적으로 해왔거든요. 예고됐던 바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정식으로 합의됐다는 점이 알려져 있고요. 여러 가지 협의체가 신설됩니다. 뭐 인도태평양 대화라는 명칭, 그러니까 한반도가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과도 협력하는 그런 정책을 함께 조율하겠다 이런 종류의 협의체가 신설이 됐고, 뭐 사이버 협력 실무 그룹 같은 것도 신설해서 대북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합의가 다방면으로 나왔는데요. 대통령실은 한미일이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 어떤 협력체로서 독립성을 획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국가 간의 협력을 넘어서서 이제는 한미일이 어떤 회원국으로 작용하는 그런 하나의 협력체로서 앞으로 다방면으로 협력하겠다라는 걸 이번 회의에서 공식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회견이 열릴 장소가 또 외교적으로 의미가 있죠. 캠프 데이비드. 그렇습니다. 미국 대통령 별장인데요. 2021년 1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외국 정상을 초청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담 결과, 그러니까 회의 결과도 여러 방면에서 많이 나왔는데요. 특히 안보 협력이 최대 의제였습니다. 삼국은 이렇게 공동 성명에서 밝혔는데요. 우리의 안보 협력의 목적은 영내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거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세력을 견제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는 취지로 했지만 또 내용은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일단은 군사 훈련을 정기적으로 장기간으로 실시를 하기로 했고요. 특히 이게 뭐 1년짜리 계획이 아니고 여러 해에 걸친 단연간의 군사훈련 계획을 함께 수립하기로 하고 실무 협의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예고됐던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걸 연내에 추진을 하기로 했고요. 또 이제 이런 안보 협력을 우주 분야까지로 확장하자는 그런 합의가 담겨 있습니다. 네, 이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리는 회담, 또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회담이 어떻게 다른가요? 아무래도 워싱턴에서 열리는 회담 같은 경우는 보다 또 좀 공식적이고요. 뭔가 좀 격을 갖추는. 그래서 어떤 그 정상 간의 유대를 강화한다든가 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봤을 때 또 조금 산책을 하신다든가 뭔가 같이 2008년 같은 경우에 부시 전 대통령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계속 같이 골프 카트를 같이 운전하시면서 환히 웃는 이런 모습을 연출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정상 간의 허심탄회하고 심도 있는 그런 논의를 하기에는 백악관은 너무 좀 그 격이 갖춰져 있고 그리고 백악관 앞에 거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이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다니기 때문에 뭔가 좀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비공개적인 어떤 그런 환경을 갖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이제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어떤 외교적인 행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언론에서 많이 보도된 것처럼 어떤 역사적인 그러한 외교 성과가 캠프 데이비드에서 많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가
그 단독 정상회담으로는 처음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에서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고 캠프 데이비드에서 굉장히 중요한 외교적 성과물이 나왔기 때문에 한미일 정상회의의 첫 번째 회의를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다는 것은 첫 번째 나오는 그 회동 자체 그리고 결과물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런 것에 어떤 외교적 의미,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됐다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칙, 정신, 공약 이 부분에서 나오는 그런 한미일 협력 수준의 어떤 그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향상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어떤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그 요인들을 고려해가지고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번에 회담이 열린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속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곧 3국 정상이 공동 언론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회의 시작 전에 모두 발언이 공개가 됐었는데 시작부터 협력 강화를 강조하더라고요. 주요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짧게 발언을 했는데요. 새 정상이 돌아가면서 말을 한 겁니다. 핵심은 그러니까 공통 가치를 기반으로 협력을 강화하자는 겁니다. 그런 기조를 모두 발언에서 분명하게 새 정상이 밝혔고요. 네.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자유를 위해서 공조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또 기시다 총리는 이렇게 3국이 이렇게 만나는 거에 대한 의미를 많이 부여를 했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 협력, 이 한미일 회의가 가능했던 게 한일 관계의 개선 덕분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정치적인 용기를 칭찬하고 싶다. 그 덕에 여기에 우리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공동 가치를 기반으로 한다는 거, 결국 그러니까 자유, 민주주의 이런 법치 이런 가치를 공유를 한다는 거죠. 아마 정상회의 결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부각될 것 같은데요. 네. 앞서 공개된 이 3건의 문건에서도 자신들의 어떤 한미일의 이런 공통 가치를 부각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중국을 견제하는 표현으로도 읽힐 수 있어서 네. 이게 수위가 어떻게 조절될지에 대해서 이목이 많이 쏠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일단 한미일이 중국이 불법 해상 영유권을 주장한다고 분명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것은 예상보다도 수위가 좀 높은 강하다고? 수위로 나온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 우려한다면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하게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런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표현은 한미일 3국 정상이 이전에도 그렇죠. 밝혀왔던 입장이긴 합니다만은 네. 이번에는 어떤 중국이 어떤 남중국해라든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하고 있는 불법 조업 등등 아니면 해상 순시선을 바다에 띄운다든지 하는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네. 그런 행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한 발 더 나아가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타이완 해협의 안정을 밝히면서 양안 문제, 그러니까 중국과 타이완 관계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예전에 그러니까 회의를 앞두고 대통령실에서 한미일이 중국을 적대시하는 발언은 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던 것에 비하면 네, 예상보다는 좀 수위가 높은 거로 나온 걸로 보이고요. 교수님께서 추가로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한미일이 또 공동 위협에 신속하게 협의한다는 내용도 따로 문서화해서 지금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3국의 공동 위협이 어떤 것을 뜻하는지 한국은 지금 3국이 정말로 공통 위협으로 느끼는 상황에 대해서만 협의를 한다. 만약에 한 나라라도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면 협의는 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것이 인도태평양에 어떤 안보 현안이 생겼을 때 3국이 협의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예, 현장 화면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제 잠시 후에 한미일 3국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참모들이 나오고 네. 있네요. 지금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모습이 잠깐 화면에 스쳐 지나갔고요. 네. 곧 이제 입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 중국에 대한 이 발언에 대해서 신 기자가 얘기를 해주셨는데 민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공개된 내용만으로.
아무래도 한미일 그 3국 정상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한미일 3국이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부터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천명하는 그런 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서 거론하고 있는 것처럼 보편적인 원칙과 가치에 기반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 안정을 위해서 3국이 어떤 그 노력을 할 거다. 그리고 주도해 나갈 것이다.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이 이 영내에서 갖고 있는 전략적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데 있어서 이제 쿼드라든지 네. 오커스라든지 다양한 부분 소다자 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와 함께 그 나아갈 수 있는 이 동북아에서의 한미일 어떤 그 삼각 협의체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의 협력이 한반도를 벗어나서 이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번영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보편적인 원칙, 가치를 바탕으로 해서 큰 체계적으로 봤을 때, 포괄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번영을 위해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라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미일이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그러면서 그걸 통해 가지고 이 영내에서의 평화 번영과 안정을 이끌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중국이 보여줬던 또 불법적 행위, 남중국해에서의 불법적 행위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짚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러한 그런 그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좀 더 좀 강화된, 모두 좀 강한 어조로 중국도 명시를 하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전에 어떤 그 남중국해라든지 이 부분에서 다른 국가들이 보여준 그러한 입장을 상기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떤 직접적인 비난을 피해가는 그런 모습도 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미일 3국이 이렇게 결속한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한미일 협력을 이 정도 수준까지 강화하는 건 정말로 미국이 한 지난 20년 동안 정말로 바랬던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과 일본과 이제 영내 핵심 동맹들과 함께 해가지고 이 동북아,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그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하고 싶은데 이 부분이 잘 되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미일 협력이 이제 이 정도까지 올라온 것은 미국 측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국내 정치적으로도 바이든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네. 자기 외교의 성과로 네. 이렇게 홍보하고 있는 그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과거와 비교했을 때 한미일 협력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 그리고 조금 전에 한일 정상회담도 현지에서 열렸는데 오염수 문제 논의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일단 20분간 진행됐습니다. 길게 열린 건 아닙니다. 아무래도 이번 회의의 핵심은 한미일 정상이 만나는 것이었기 때문에요. 네. 아직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 전에 열렸던 한미 정상회담도 열렸다는 사실만 지금 공개됐고 네. 아직 어떤 현안이 논의됐는지는 공식 발표가 없었습니다. 대통령실은 한미일 회의에서도 또 한일 회담에서도 오염수 문제는 논의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방류를 결정하는 건 일본 정부가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안전하고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는 방류를 계속해서 요구를 하는 상황인데요. 네. 실제로 과연 언급이 없었는가? 그렇다면 어떤 다른 의제를 논의했는가는 이제 발표를 좀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일 간 어떻게 보면 최대 현안 중에 하나가 이 오염수 방류인데 이렇게 의제로 채택되지 않았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부분에 이번 회동에 방점을 찍혔기 때문에 네. 그러한 한일 간의 문제, 그다음에 한미 간의 문제가 부각이 되면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이번 회동의 목적이 뭔가 좀 희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방점을 두고서 양자 회담은 보다도 좀 강조하지 않고요. 이제 네. 한미일 3자, 3국 정상회의에서 나온 얘기만 부각시키면서 이제 앞으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제 방점 찍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한일 회담하고 이제 한미 회담
그 부분이 굉장히 짧게 진행됐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전형적으로 다자회담에서 보여주는 양자회담의 어떤 형태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방침시킨 것 같고요. 좀 예, 정상들이 방금 이제 한 3국 정상이 등장을 했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기자회견을 위해서 연단에 올라설 거로 보이고요. 네. 취재진들이 지금 3국 취재진들이 앞에 모여 있는데 아마 정상들에게 질문을 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네, 순서는 미국, 한국, 일본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 기자회견 이제 곧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Camp David. If I seem like I'm happy, it's because I am. 제가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고요? Great meeting. 사실 Mr. 행복해 보이죠. President, 굉장히 Mr. 좋은 Prime 회의였습니다. Minister, 그래서 행복합니다. I, 대통령님 We 그리고 leave this 총리님 historic place. 역사적인 곳에 make 우리가 a 역사적인 historic moment. I 순간을 believe that to be 함께하기 true. 위해서 서 있습니다. 이것은 말뿐만 아니라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Japan, 한미일 3국 간의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our new 우리의 새로운 캠프 데이빗 Trilab. 3국 정상회의 장소에 서 있습니다. And but before we dive into the 그런데 progress 오늘의 we've made 업적에 대해서 today, 말씀드리기 전에 if you excuse me, 먼저 I should say in the Senate a point of personal privilege. 제가 개인적인 감사의 말씀을 I'd like to 드리기로 express my 합니다. appreciation for the contribution 바로 that your countries have made 한국과 to relief 일본이 following the 하와이에 devastating 있었던 산불에 wildfires 따른 in 피해에 Hawaii. 대해서 구조를 하는 데 있어서 기여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미국 국민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 미국에서 허리케인 힐러리에 대해서 지금 주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 많은 홍수를 가져다주고 있는데요. 피마에서 많은 인력과 물건들을 그 지역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그리고 정부의 발표에 꼭 귀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과 일본은 능력 있고 필수필가결한 미국의 동맹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국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지 또한 분명한데 이것은 한미일 3국이 함께 더 가까워져야 된다는 것은 임기 초기부터 그렇습니다. 작년 여름부터 스페인에서 열렸던 나토 정상회의,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열렸던 아세안 정상회의, 그리고 최근 일본에서 열렸던 G7 정상회의와 함께 더불어 만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별도로는 최초로 열리는 우리 3국 간 정상회담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뿐만 아니라 매년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련된 강력급 회담을 계속해서 갖기로 했습니다. 올해 내년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가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도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한일 정상분께서 하신 그런 모든 업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정치적 용기와 용단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현안들을 해결하시고 미래를 제시하시고자 하는 바로 한일 관계를 개선하시고자 하는 용단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두 분 정상의 리더십에 미국은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세계가 변곡점에 서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 변곡점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함께 일해야 되고 연합해야 합니다. 오늘은 바로 우리 한미일 3국이 이러한 부름에 응답하는 벅찬 순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3국 간의 방위 협업을 인태 지역까지 갈 수 있도록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연례 다 영역 군사 연습이 포함되고 그리고 3국 간의 방위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 정보 공유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사이버 활동이 포함됩니다. 저희들의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도 강화할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서로 이제는 어떠한 국가에 대한 위협이 있을 경우에 이것에 대해서 즉각 협의하기로 공약했다는 것입니다. 핫라인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정보를 공유하고 저희들이 대책에 대해서 조율을 함으로써 영내에 어떤 위기가 있을 때 이것에 적극 대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의 공유된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타이완 해협의 평화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경제적 강압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대처할 것입니다. 이것은 암호화폐, 돈 세탁이 포함되고 그리고 무기 거래를 통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할 것입니다. 우리 한미일 3개국이 함께 국제법을 준수하는 일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항행의 자유 그리고 남중국해의 어떤 분쟁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계속해서 주장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의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태 지역이 평화롭고 번영스러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삼국 정상은 새로운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 파일럿을 출범합니다. 이것은 우리 삼국으로 하여금 어떤 제품이라든가 광물에 대해서 배터리에 대해서 차질이 있을 경우 이것에 대해서 즉시 경보를 보내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팬데믹 때 했던 경험을 우리가 적극 활용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G7이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인프라 및 투자 파트너십을 강화해서 저희들의 협력을 개발 금융기관 간에 강함으로써 더 많은 금융이 양질의 인프라 쪽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통신 기술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특별히 중저소득층 국가들에게 많은 도움을 줌으로써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끝으로 우리의 파트너십은 우리 국민들의 삶을 그리고 미래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보건에 대해서 우리가 협력하고 있고 그리고 3자 간의 전문가 교환을 통해서 미국의 캔서 문샷 이니셔티브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암을 퇴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에게도 격에 중요하고 많은 국민들과 가족들에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항암 연구에 대해서 가히 혁신적인 변화를 하고 있고 우리 삼국 간에 이것을 함께할 때 우리가 혁신을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암을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협력을 우리의 국가 연구소 간에 하고자 출범합니다. 이것은 과학적 지식과 기술적 능력을 함께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할 때 항상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안전하고 보안을 갖추고 신뢰할 수 있는 신흥 기술 그리고 여기에는 인공지능이 포함될 수 있도록 새로운 표준을 포함되게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많은 과제가 있지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총리님 제가 대통령으로서 캠프 데이비드에서 최초로 개최하는 정상회의입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새로운 차원의 협력을 시작할 때 이거보다 더 적당한 장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새로운 시작, 새로운 가능성의 능력을 잘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봅니다. 앞으로 남은 여러 달, 여러 해 동안 우리가 함께 이 가능성을 포착해 나갈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연합과 굳건한 결의를 가지고 말입니다. 이것은 한 주, 한 날, 한 달이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에 걸쳐서 계속될 것입니다. 총리님 그리고 윤 대통령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리더십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용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수년 동안 함께 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님 말씀하십니다. 바이든 대통령님의 특별한 환대 감사드립니다. 기시다 총리님과 함께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곳 캠프 데이비드는 현대사의 고비마다 중요한 외교적 결정이 이루어진 역사의 현장입니다. 오늘날 미중유의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역내 가장 발전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자 경제 대국으로서 또 첨단 기술과 과학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한미일 3국의 강력한 연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캠프 데이비드는 한미일 3국이 자유, 인권, 법치의 공동 가치를 바탕으로 규범 기반의 국제 질서를 증진하고 영내 안보와 번영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천명한 역사적 장소로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새 정상은 처음으로 한미일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 새 정상은 향후 한미일 협력의 지속력 있는 지침이 될
캠프 데이비드의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또 한미일 협력의 비전과 그 이행 방안을 담은 문서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우리는 한미일 협력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다양한 수준과 분야에서 삼국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와 함께 삼국의 외교장관, 국방장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포함한 각급 인사들이 각 분야에서 매년 만나 삼국 간 협력 방안을 긴밀하게 조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우리 새 정상은 삼국 공동의 이해를 위협하는 영내 긴급한 현안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협의하고 대응하기 위한 소통 채널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영내 3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관복급 한미일 인태대화를 창설하고 인태지역 내 새로운 협력 분야를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3국 NSC 주도로 운영 중인 경제안보대화와 함께 개발정책 공조를 위한 협의체도 창설하기로 했으며 글로벌 보건, 여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한미일 미래 세대 간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청소년 정상회의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제도화된 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한미일 3국 국민의 안전과 영내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안보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선 전례 없이 고도화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지난 11월 프놈펜 정상회의 시에 합의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올해 안에 본격 가동될 것이며 이는 3국의 북한 미사일 탐지와 추적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진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방어 훈련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연간 계획에 따라 한미일 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노동력과 인권 착취를 감시하고 차단하는 노력을 배가하고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을 막기 위해 3국 간 북한 사이버 활동 대응 실무 그룹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한미일 3국은 인태 전략 추진 과정에서 일방적인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하고 주권 존중, 영토 보전,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같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미일 3국이 아세안과 태도국의 해양 안보 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회복하고 재건을 돕기 위한 3국 간 공조도 강화해 나아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새 정상은 공동의 번영과 미래 성장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우선 한미일 3국의 국민 경제와 직결된 경제 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글로벌 공급망 안정, 에너지 안보를 위한 3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조기 경보 시스템을 함께 구축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첨단 기술 분야 협력을 확대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 차세대 정보통신, 우주 분야에서 한미일 협력은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한미일이 추진하기로 한
국가 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 개발과 인적 교류 확대는 삼국이 과학기술 혁신을 주도해 나가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삼국은 아태 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해 아세안과 태도국의 수요에 맞는 효과적인 지원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새 정상은 새 시대를 향한 삼국 간 협력의 의지와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자유인권 법치라는 핵심 가치에 기반한 한미일의 강력한 가치 연대는 더 평화롭고 번영하는 세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든든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님의 환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한국에서 우리 새 정상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Distinguished guests, the Prime Minister of Japan. はい、まずはじめに、 먼저 山火事がハワイ州 산불이 マウイ 하와이주 島にもたらした甚大な被害に関し 초래한 お見舞い 극심한 を 피해에 申し上げます 대해 とともに犠牲にな 의료의 られた 말씀드리면서 方々の 희생되신 ご冥 분들의 福を 명복을 心からお祈りを申し上げ 진심으로 ます。 빌겠습니다. 我が国は被災者 일본은 救援のため 피해지 구원을 위해서 총액 200만 불 규모의 지원을 할 것을 我が 결정하였습니다. 国として 일본으로서는 被災者の救援および被災地の 이재민의 一日も早い 구원 復興に 그리고 向けて 피해지의 하루 빠른 복구를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겠습니다. 오늘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하여 우리 셋이서 아주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초대를 해준 조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 그리고 윤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를 더욱더 심화시킬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사상 처음으로 다자 회의의 기회를 이용하지 않고 단독으로 일미한 정상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곳 캠프 데이비드에서는 수많은 역사적인 회담이 이루어져 왔습니다만 그 역사에 이렇게 해서 새로운 한 페이지를 새길 수 있었음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일미한 삼국의 협력의 발판이 되는 것은 아주 확고한 양자 관계입니다. 그것을 우리 세 사람은 누구보다도 이해하고 실천해왔습니다. 지난 1월에 제 자신이 미국을 방문하였고 그 후 윤 대통령께서 3월에 일본을, 4월에 미국을 방문하셨고 그리고 5월에는 저도 한국을 방문했고 서로의 관계를 강화해왔습니다. 지금 법의 지배에 입각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 질서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략에 의해서 국제사회는 그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의 시도는 계속되고 북한에 의한 핵미사일 의혹은 더욱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금 일미한 우리 삼국의 전략적 공조의 잠재력을 개화시키는 것은 우리에 있어서 필연이자 또 시대의 요청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 세 명은 일미한 파트너십의 신시대를 열어나가겠다라는 결의를 밝히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삼국의 협력을 여하이 전개해 나갈 것인지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일미 동맹과 한미 동맹의 공조를 강화하고 일미 한 3국의 안보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이번에 회의에서는 여러 영역에 걸치는 3국 공동훈련을 매년 실시하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우리 사이에서 합의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에 관해서는 초기적인 조치를 실시하고 금년 말까지의 메커니즘 지동을 위하여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중요한 자금원이라고 하는 사이버 활동에 관한 3국 워킹그룹의 출범 등에서 의견의 일치를 받습니다. 둘째는 3국의 공조 추진과 그 분야의 확대입니다. 북한에 대한 대북 대응에 관해서는 지역의 억제력, 대처력의 강화뿐만 아니라 제재에 대해 그 완전한 이행을 위한 공조 강화를 확인하고 아울러 2024년에 3국이 모두가 이사국이 되는 유엔 안보리에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데 일치를 했습니다. 동시에 대북 대화의 길이 열려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인식을 공유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로서부터 납치 문제가 시간적 제약이 있는 인도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납치 문제의 즉시 해결을 위하여 조와 윤 대통령께서 강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을 실현하기 위해 인도 태평양 대화나 개발 협력 등을 통해서 연대하고 특히 아세안과 태평양 도서국에 대해서 해양 안보 분야의 역량 강화 협력의 지원에 대해서 협조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경제 안보 분야에서는 핵심 신흥 기술 협력과 공급망 회복력 강화에 관련되는 협력 등을 추진하는 데 의견이 일치되었습니다. 셋째는 3국 협력의 프레임워크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3국의 공조를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강화해 나갈 토대를 만듭니다. 일미한 3국의 모든 차원에서 중첩적으로 공조를 추진할 것을 확인하고 3국 정상회의를 적어도 1년에 한 차례 개최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또 아울러 외무장관, 방위장관, 국가안보국장도 각각 적어도 1년에 한 차례 회의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장관, 상무장관 회의도 개최하겠습니다. 국제사회가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하는 가운데 오늘 발표될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3국 협력의 새로운 나침반으로 삼아 일미한 파트너십에 관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명기된 국제적 협력을 앞으로 힘차게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조 그리고 윤 대통령과 함께 법의 지배에 입각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 질서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앞으로도 우리 3국의 전략적 공조의 가일층의 강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Thank you. Now we have time for 자, questions. 그러면 President 질의응답을 Biden, 하도록 please 하겠습니다. select your 바이든 reporter 대통령께서 보고 You're the AP. 받으실 분을 먼저 소개해 주십시오. AP 질문해 주십시오. 예,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각각 정상들께 짧게 관련 있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시아가 공고하게 미국의 핵우산을 제공하겠다라는 약속을 얼마나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미국의 주한미군의 족적을 줄이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요. 그리고 윤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이 한국의 대부분 인원들이 지금 강제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는 안보 협력을 통해서 중국과의 경제 냉전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문제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스페셜 카운슬이 아드님의 문제로 인해서 지정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제 전임자의 해외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와 더 강력한 공조를 하길 바라고 동맹국과 파트너십과 더 강력한 관계를 맺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삼국이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 차례 정상회담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1년의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도적인 변화가 될 것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안보 협력, 경제 협력, 기술 협력, 그리고 개발 협력, 그리고 다양한 이런 협의와 같은 것들이 모멘텀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달, 매해 우리의 관계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이 부분을 더 고착시켜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들은 지속될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혜택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수사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법무부에서 해결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게 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1965년도 한일 협정 그리고 그 후에 정부의 이런 조치와 또 2012년에 대법원에서 내려진 판결과의 그 간극을 조정할 수 있는 공탁 방안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그런 정부의 조치에 대한 반대 여론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은 무엇보다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한일 간의 관계 개선과 한미일의 협력이 우리 안보와 경제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의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더욱 노력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우선 오늘 회의에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조회하는 룰에 입각하는 국제 질서와 모순이 있는 행동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법의 지배에 입각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도 일미한 삼국의 전략적 공조를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다. 그러한 대응을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이 지역의 대처력 그리고 억제력 이러한 것을 높이고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목숨, 생활을
지켜나갈 수 있고 안심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에 대해서는 작년 11월에 일본 중국 정상회담에서 얻어진 적극적인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주장해야 할 부분은 주장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여러 현안을 포함하여 대화를 소통을 계속해서 공통 과제에 관해서는 협력을 하고 이와 같은 건설적이고 안전적인 관계를 상호의 노력에 의해서 구축을 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이 해나가겠다. 이것이 정부의 일관된 방침입니다. 이러한 생각에 입각해서 꼭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resident Yoon, next question, please. 예, 윤 대통령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 우리 머니투데이 기자 질문하시죠. 박종진 기자. 이쪽인가?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상 공동성명에서 한미일 관계의 새로운 장이 시작됐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간 과거의 한미일 정상 간에 논의됐던 내용과 비교해보면 이번에 어떤 부분을 가장 큰 성과로 꼽으시는지요? 그리고 이렇게 한미일이 긴밀히 협력을 하면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실제 삶에서 체감하는 이익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상 공동성명에서 억류자, 납치자, 국군 포로 문제 등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관한 협력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또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도 명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북한 문제에 대한 접근법이 과거와 달리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 해법에 대한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기시다 일본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 역사적인 한미일 정상회의는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여러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일 관계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평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에서는 이 한일 관계 개선에 일본이 좀 여전히 소극적인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한일 양국 국민께, 특히 대한민국 국민께 한일 관계 개선의 진정성을 앞으로 어떻게 보여주실지 좀 구체적인 구상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이 한미일 3국 협력의 새로운 장이 시작됨을 선언하였는데, 종전의 그 협력과의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개별 현안에 대해서 협력을 모색을 했다면은 오늘 우리가 3국 협력의 새로운 장은 안보, 경제, 과학기술,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개발 협력, 또 보건, 여성,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3국이 긴밀하게 공조하기로 했다는 포괄적인 협력의 장이라고 먼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포괄적인 협력의 그 시대를 연 것은 지금의 복합 위기와 이 도전의 시대가 우리 3국의 그 역할과 기여에 의해서 전 세계 모든 인류의 자유, 평화, 번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그런 역량이 있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3국의 공동 이익은 우리들만의 배타적인 이익이 아니라 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보편적 이익과 부합하고, 거기에 우리 3국의
공동 이익이 함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 간에 이렇게 포괄적인 협력 체계가 가동이 되면 먼저 공급망 안정, 또 금융 외환 시장에 있어서의 안정, 또 첨단 과학 기술의 협력,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우리 삼국은 전 세계에서 최상급의 이런 과학기술 역량을 갖추고 있는 국가이고 또 민주주의를 잘 실현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삼국의 경제 발전과 과학기술 발전, 그로 인한 국민들의 어떤 경제적 혜택, 안보 이런 것에 실질적 체감 혜택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삼국 국민들만의 혜택과 그런 이익의 체감도 중요하지만 우리 삼국이 힘을 합쳤을 때 전 세계의 자유평화 번영에 기여할 수 있고 그것이 곧 우리 삼국과 삼국 국민들의 이익이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Back in May of 2022, 2022년 5월입니다. 제가 일본 납북 피해자 가족분들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에 공감했습니다. 그분들의 아픔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우리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공동선에서 명시한 바가 있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입장이 같다. 함께 일함으로써 이 모든 전쟁 포로와 납북 피해자들이 다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자주 질문을 듣는 것이 이번엔 간접적으로만 듣지만 이것이 어떻게 성공을 가져다 주느냐,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느냐, 바로 성공이 성공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누군가가 긍정적인 혜택을 봤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성공이 또 다른 성공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예측하지 않았을 때 성공을 가져다 주면 이것이 또 다른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절대 이들을 잊지 않을 것이고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계속해서 저희들은 모든 납북 피해자들이 자유로웠도록 주장해 나갈 것입니다. 네, 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먼저 저는 이란 관계 강화에 대한 강한 마음을 윤 대통령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일한 양국은 국제사회의 과제에 대처를 하는 데 있어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이며 윤 대통령과의 우정과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일한 양국이 파트너로서 힘을 합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갔으면 하고 바랍니다. 올해 윤 대통령을 일본으로 모시고 저 자신도 방한을 하고 국제회의의 자리에서도 회담을 거듭해왔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양국 간에서는 안보, 경제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전향적인, 구체적인 활동 움직임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제 안보 협의회 출범 또한 결정이 되었습니다. 수출 관리 분야의 진전도 있었습니다. 또한 재무장관 또는 방위 장관끼리의 회담도 실시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움직임은 이뿐이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큰 움직임들이 차례차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간의 인적 교류, 또 경제계 간의 교류, 이 같은 분야에서도 아주 활발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으며 그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이 같은 활동과 움직임을 하나씩 윤 대통령과 함께 축적해 나감으로써 이란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원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일본의 이러한 관계에 대한 마음을 부디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 저희도 노력을 경주해 나갈 생각입니다. 기시다 총리님께서 다음 질문자를 선택해 주시겠습니다. はい、ですね、네. 私はですね、저는 共同通信の 교도통신의 타지리 田尻 기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도통신 교도통신 소속의 타지리 기자입니다. 역사 있는 이곳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정상회담에 대해서 각각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이든 대통령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상회의에서도 언급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공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화평을 위해서 일본의 어떠한 역할을 기대하십니까? 기시다 총리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위협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서 우크라이나는 내일의 동아시아가 될 수가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발언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중국의 위협이 높아지는 아시아 정세 속에서 일본, 미국, 한국의 관계가 중층적으로 강화되는 일은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님께 질문드립니다. 북한에 의한 핵미사일 개발은 일본과 한국에 있어서 안보상의 큰 위협입니다. 북한에 의한 도발 행위가 고도화되는 가운데 일미한 3국의 관계 파트너십의 신시대를 선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닌다고 보시는지요? 또한 후쿠시마 제1원전의 처리수에 대해서 오늘의 일한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의 설명이 있으셨는지요? 윤 대통령께서는 지난 이란 정상회의에서 IAEA의 보고서를 존중하는 자세를 나타내셨습니다. 국내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이 남아있는 가운데서 왜 기시다 정권의 방침에 대해 이해하는 자세를 보이시는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시다 총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미한 정상회담이 국제회의가 아니라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일미한의 안보 협력을 더욱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하셨습니다만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환경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납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서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북한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회의가 갖는다고 보시는지요? 또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해양 진출을 통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중국에 대해서 이 3국의 신시대 협력이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One question ends up being six, but thank you. I'll try to answer all of them. I'm glad I didn't have you as my law professor when I said one question. Anyway, they're all legitimate questions. Look, on Ukraine, I and my country and the leadership of my country and both parties are very grateful for everything Japan is helping to deal with in Ukraine. And I mean that sincerely. They've showed strong leadership through the G7 as well. G7을 통해서 and 강력한 contributed to 리더십을 significant amount of 보여줬고 financial and humanitarian 그리고 assistance. 또 이 금융,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우크라이나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러시아에게 제재에 동참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이 총리님께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21세기의 첫 25년 동안의 중요한 사건으로 남을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5만의 군대가 다른 나라를 침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범에 대해서 러시아가 여러 원인을 그 이유를 설명했지만은 말도 되지 않는 이유였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그랬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일이 다른 지역에서도 일어났었을 것입니다.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은 이미 상당히 많은 기여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는 이미 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국가들도 이제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동참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이 우크라이나 침공 첫째 날부터 일본이 보여준 리더십은 이 유럽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이 유럽 이외 다른 지역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일본이 좋은 리더십을 보여줬고, 그리고 유럽의 여러 국가들에 있어서 일본이 리더십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유럽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샹그릴라에서 발언 내용이 이것을 잘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변곡점에 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몇 달 만에 6개월 만에 세상은 크게 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세계 2차 대전과 같은 것도 유럽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팀은 이 젤렌스키 대통령 팀과 함께 이 평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책은 우크라이나를 빼놓고는 도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이렇게 3자 회담하는 것이 중국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중국은 경제적인 어떤 억압적인 방법들을 사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우리 3국은 더 긴밀한 협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다 평화롭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해서 우리 3국은 협력을 더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협력을 잘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도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너무나 길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발표하는 이런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우리 3국이 이러한 비전을 현실화하는 데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3국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활동들이 더 확대되어 나갈 것입니다. 오늘의 3자 회담은 역사적인 회담입니다. 우리는 장기적으로 우리의 3국의 관계가 지속할 수 있는 구조를 제도화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전반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게 주신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과 그 위협에 대해서 우리 3국의 대응 체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3국의 이런 협력 체계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상징적인 분야가 바로 안보 협력 분야입니다. 우리 3국에 대한 어떠한 도발과 공격도 우리 삼각 안보 체계라고 하는 결정체 구조를 더욱 단단하게, 더욱 견고하게 만들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정찰 자산을 통한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훈련, 일시적인 훈련이 아니라 계획에 의한 연례 정기적인 훈련, 이런 것들이 북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우리의 그 대응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그 오염수 문제는 오늘 회의에서 의제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신 질문에 대해서 제 말씀을 드리면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그것은 태평양을 돌아서 많은 국가의 국민들에게 우리 삼국뿐만이 아니라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삼국 국민과 또 모든 인류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오염수의 처리에 대해서는 과학에 기반한 투명한 과정을 통해서 처리되어야 하고 저희는 국제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IAEA의 그 점검을 그 결과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IAEA의 점검과 그 계획대로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일본, 한국을 포함해서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그리고 투명한 그런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はい、私に対する質問ですが、 저에 대한 질문에 대해 ご指摘があっ 답변드리겠습니다. たこの北朝鮮 말씀하신 による 북한에 この 의한 核ミサイル開 핵 発 미사일 や 개발 東シナ 그리고 海、南シナ海 동중국해, における 남중국해 一方的な 등에서의 現状 일방적인 変更の 현상 試みをはじ 변경 め 시도를 비롯하여 日米韓3カ国を取り巻 일미 く 한 安全保障 삼국을 環境 둘러싼 안보 환경은 厳しさを増して 날로 います。 엄중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こうした中で 이러한 今回の 가운데 会合において 이번 は 회의에 この 있어서는 日米同盟と 일미 米 동맹과 韓同盟の 한미 連携を強 동맹의 化し 공조를 日 강화하고 米韓安全保 일미 障協 한 力 안보 を 협력을 新たな 새로운 高みへ引 차원으로 き上げていくこ 끌어올리는데 うしたことで一致をいたしました。 의견의 일치를 これはまさ 보았습니다. に 이것은 時代の 바로 要請であり 시대적 요청이며 今次会合を経て 이번 日 회의를 米韓 거치면서 の 일미 安全 한 保障協 3국의 力は 안보 地域 협력은 の平和と安定を 지역의 一層 평화와 안정을 促進 한층 強 더 化するものになったと 촉진하고 강화하는 確信をして 것이 おり 되었다고 ます。 확신합니다. 特に 특히 北朝鮮につ 북한에 いては 대해서는 複数領域 여러 영역에 領域に及ぶ 걸친 日米 일미 韓 한 共同訓練を 훈련을 毎 공동 年 훈련을 実施すること 매년 や 실시하고 北朝鮮 또 のサイバー 북한의 活動に 사이버 対処するため 활동에 の 대처하기 ワーキング 위한 グループ 워킹 の立ち上げな 그룹을 ど具体的な 신설하는 成 등 果を打ち出すことがで 구체적인 きたと 성과를 올릴 수 感じています。 있었습니다. また私の方から拉致 또한 問題 제가 について 납치 は 문제에 대해서 この時間的制約のある 납치 문제가 人道問 시간적 題である 제약이 있는 このように 인도적 문제임을 述べ 말씀을 드리고 拉致問題の即時解決 납치 に向け 문제의 て 즉시 해결을 위해 上とユン大統領から 윤 力強い支持を 대통령께서 改めて 강력한 いただきまし 지지를 た。 다시 표명해 また合わ 주셨습니다. せて北朝鮮との対話の 또한 道が開かれ 북한과 ていること 대화의 につい 길이 ても 열리고 認識を 있다는 共有いたしました。 점에서도 인식을 さ 공유하였습니다. らに両大統領との間で改めて 또한 두 力 분 による 대통령과 一方 저는 的な現状変 힘에 更 의한 については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한다는 점에서도 法の支配に基づく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법의 지배에 기반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 질서를 지켜내기 위해서 앞으로도 일미 한 3국에 협력하면서 3국의 전략적인 공조를 위해서 한층 더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This concludes. I expect and hope to follow up on our conversation on Bali. 네, 발리에서도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가을에도 계속해서 대화를 하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기자회견은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상분들께서 떠나시는 동안 모두 앉아 착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미일 3국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 보셨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선 3국 간 합의 내용을 신 기자님 정리해 주시죠. 예. 네, 일단 핵심은 3국 간의 협력이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다. 앞으로 협력의 범위와 분야가 확장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합의 내용을 3국 정상이 좀 나눠서 설명을 했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공동의 위협에는 함께 대응을 하고 정상을 포함해서 장관급 협의체 그리고 국가안보실장급에서 최소 1년에 한 번은 이렇게 만날 것이라고 했고요. 네. 우선 현안이 안보 협력이었습니다. 이것도 실질적으로 강화합니다. 여러 군사 훈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또 북한의 미사일 탐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했고요. 네. 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이 불법 사이버 활동이 주로 돼 있는데 그걸 차단하는 노력에도 3국이 제도적으로 그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고요. 또 그 외에 공급망 분야라든지 인공지능 같은 첨단 기술, 우크라이나 문제 같은 국제 현안에도 한 목소리를 내고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반도를 넘어서 인도태평양 지역, 그러니까 아세안과 태평양 섬나라에 대한 정책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그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어떤 중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견제하는 발언들도 공동 성명과 질의응답에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발표된 내용 가운데 교수님 가장 주목해야 하는 점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예, 총론과 강론 부분에서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3국 협력이 제도화, 연례화의 수준에 들어갔다 이 부분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상 수준에서 이제 1년에 최소 한 번씩은 정상회의가 열릴 거라고 말씀하셨고 고위급, 그러니까 안보실장급, 그다음에 장관급에서 다양한 부처, 거의 안보와 경제 분야를 다루는 거의 모든 경제부처의 장관급 회담이 최소 1년에 한 번씩은 개최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최정상급의 지도자 그리고 어떤 고위급에서의 연례회의가 열린다는 것은 그걸 위해서 유관 부처, 실무지에서 지속적으로 어떤 주요 의제를 발굴하고 그것을 팔로우업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얘기는 굉장히 중점적인 어떤 정책 과제로서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을 단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정책적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토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제도적 기반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제도적인 기반이 만들어진다면 향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유관부처에서 실무적으로 움직이면서 3국 간의 어떤 그 심도 있는 소통과 협력을 해나갈 거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3국 간 협력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지속성을 가지고 유지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렇게 명문을 통해서 3국 협력을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거나 즉 3국의 국내 정치적 요인에 있어서 어떤 이러한 3국 간의 그 회담이 어떤 좀 변화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진행상을 봤을 때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어떤 그 대통령 후보가 되고 재선에 성공을 한다면 그렇다면 그 바이든 행정부가 보여주는 대외 정책, 동아시아 정책과는 좀 결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문화 제도를 해놓는다면 어떤 그 정치적 행위자, 지도자가 바뀌더라도 어떤 그러한 지속성을 갖고 있는 제도화에 있어서 어떤 억제를 한다고 할까요? 어떤 그러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문건 3건이 발표가 됐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 정신 공약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주실까요, 교수님? 이번에 말씀해주고 3개의 문건이 발표됐는데요. 근데 이 3개의 문건이 공적으로 나온 이유가 뭐냐면 이제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협력을 위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협의체가 다자협의체가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가 그 첫 번째 문서를 보면 왜 이러한 협의체가 만들어졌는가 전략적 배경이라든지 목표라든지 그리고 어떤 원칙에 의해서 향후 협력을 논의해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이 가장 모두 머릿말에 들어오고요. 그러한 총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협력할 것이냐 이런 강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총론 부분이 이번 캠프 데이비드 원칙 그래서 보편적인 가치와 원칙에 기반을 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3국이 노력하겠다. 그러고서 이제 법에 의한 지배, 가치, 인권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원칙에 기반해서 안보, 경제 분야에서
그 3국이 협력을 해나가겠다. 그것에 의해서 다양한 수준의 어떤 그 3국 간의 협의체를 만들어 청소를 해가지고 네. 그런 제도화 수준을 높이고 향후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성명을 이제 정신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구체화했고요. 그 이와 더불어서 3국이 이제 그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전 세계의 주요한 안보 경제 문제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기 위해서 이제 3국 협력에 대한 이제 공약 그걸 갖다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3국이 공통으로 생각하는 안보 위협이라든지 경제 위협이 왔을 때 즉각적 협의를 통해 가지고 주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겠다 이런 부분에서 합의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이번에 처음에 새로운 협의체를 만든다라는 생각으로 논의가 됐기 때문에 원칙, 정신, 공약이라는 세 가지 어떤 그 별도의 문서를 통해 가지고 강조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공동 기자회견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신 기자,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이제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일정은 사실상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의를 비롯해서 한미의 한일 회담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바로 귀국길에 오를 거로 전해졌습니다. 네. 1박 4일 일정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오늘 출발하면 한국 시간으로 내일 자정이 좀 지나서 귀국을 할 거로 예상됩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까지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 기자회견 전해드렸습니다. 국립외교원 민종훈 교수님, 또 정치부 신지혜 기자 두 분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뉴스 특보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